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우리 사회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크게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함께 하시죠. 철학. 자, 예전에 저는 이제 함께 했었는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또 다시 모셨습니다. 김누리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오랜만에 아이고.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는 알아요? 철학 교수님 아니세요? 철학 교수 아니야. 독일 정치 전문가. 그러시구나. 독일 정치 전문가는 네. 아니고요. 아닙니까? 독일 문학. 아니, 독일 문학은 문학. 박사고 예. 저희가 이제 모시는 건 이제 독일 정치 예, 그리고 예. 우리 사회 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항상 모시지 예,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위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좀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예, 모신 겁니다. 예, 지금 예. 매우 심각한 상황은 맞잖아요. 엄청 심각. 엄청 심각합니다, 진짜. 민주주의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관료들의 민낯을 보니까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대한민국 관료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극우들의 망동. 예. 진짜 모든 게 다 지금 무너지는 기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일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두 분도 굉장히 네. 놀라셨을 거예요. 많이 놀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은 12월 3일 날 예. 윤석열의 그 계엄 선포 이걸 보고 다 정말로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사실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부터예요. 네. 오히려 그 이후가 훨씬 더 충격적이죠. 아,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한국 사회 거의 대부분의 소위 지배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너무. 그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와. 예, 국무총리부터 장관들, 와. 그 다음에 이 법조계 근처에 서식하는 아주 이상한 무리의 인간들,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네. 대학 교수, 언론인. 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네. 예, 그들이 하는 그 말들, 그 궤변, 예. 와, 궤변. 허언, 허언. 그렇지. 예, 위원들, 거짓된 말들, 고카가세의 언어들 네.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고요. 예. 끔찍했어. 사실은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법원을 공격했잖아요. 네. 법원을. 그렇습니다. 법원을 공격한 폭동이 있었죠. 이것은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처음인 거 아시죠? 처음입니다. 예, 우리의 역사가 너무나 격동의 혼란의 역사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원을 공격한 적은 없었어. 그럼에도 역사상 불구하고. 처음이에요. 역사상 처음이야. 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예. 법원을 공격한 것은 사실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를 공격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졌는데 이러한 내란을 선동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정당이 지금 제1당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이 여론의 흐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제1당은 아니고 예. 여당이죠. 예, 지금 여당. 네. 지금 여당이 네. 많은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 흐름상 어떻게 저런 정당이 와,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지난 3개월 동안은 사실은 저에게는 제가 이제 65세인데 제가 60년 이상 살면서 알았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나라는 너무나 낯선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지금 일어난 일련의 충격적인 일들이 있죠. 예. 이것이 다 하나의 관련된 어떠한 맥락 속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까? 예. 오, 그거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편안하게. 예. 저는 오늘 무슨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예. 우리 교수님께서 이어가 잘 주시면 몰라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굉장히 심각한 사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 맥락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한참 전에 지금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아니다.
이런 말을 계속 했어요. 한 5, 6년 전부터. 네.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한 그런 사회다. 우린 그렇게 알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네. 한국 사회는 전기 파시즘 사회에서 후기 파시즘 사회로 이행한 사회다. 아. 제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네. 예. 예. 전기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서의 파시즘이에요. 제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승만부터 군인들까지 네. 무려 40년을 그러한 파시즘 사회에 살았죠. 예. 그런데 특히 군인들이 32년을 지배했죠. 예. 이걸 우리가 보통 군사 파시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예, 박정희 소장, 전두환 소장, 노태우 소장이 총 들고 나와가지고 국민들 총불이 겨누면서 협박해서 그렇게 살아서요. 예. 야만적인 나라였죠. 30년 동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파쇼적 제도들은 다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민주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네. 예,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희도 그렇고 네. 전두환도 그렇고 노태우도 그렇고 지금 다 무덤에 누워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제일 확실한 거죠. 네. 그런데 그들이 32년 동안 이 나라에 새겨놓은 또 한국인들 내면에 새겨놓은 파시즘 DNA가 청산됐을까요? 그게 안 됐어. 안 됐을까요?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아. 거의 된 게 없어요. 우리는 책 몇 권 읽고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바뀌리라고 착각을 해온 거예요. 아. 전혀 바뀌지 않죠. 지금 그 특히 국민의힘에 있는 그러한 그 네. 소위 정치인들, 예. 그 다음에 법조계에 앉아 있는 정치인들, 특히 서울법대 출신의 와. 그러한 법조인들, 얘들 예. 보세요. 얘들이 민주주의자인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예외 없이 파시스트예요. 아, 네. 예외 없이. 저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저 김누리가 이야기한 게 맞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독일과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예, 우리가 파시즘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금방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아, 네. 예,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걸 간략하게만 정의를 해볼게요. 네. 대부분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법에 있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테러와 공포를 통해서 예, 반민주적인 독재적인 지배 형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파시즘 하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인 파시즘에 대한 그러한 정의일 터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시즘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서 그 사회의 전 구성원을 전체주의적으로 파시스트로 만든다는 데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파시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한 독재면 독재라고 해도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파시즘이란 개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전체 구성원을 파시스트로 만드는 전체주의적 지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즘이 제도로서 사라져도 파시스트로 길러진 그 국민들 내면에는 파시즘이 살아있다는 거죠. 예. 그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히틀러 파시즘이 끝난 이후에 1968년에 68 혁명이라는 게 있고요. 69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가 내면의 파시즘, 지금 말한 후기 파시즘이라는 건 내면의 파시즘, 태도로서의 파시즘이에요. 이것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2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어요. 네. 69년에. 예. 그래서 본격적인 파쇼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사실은 우리가 과거 청산이 잘 됐다고 하지만 20년 후부터 과거 청산이 시작됐어요. 아. 그건 대부분이 모르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파시즘을 청산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인적 제도적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당시에 부역했던 사람들 네, 다 네. 문제 삼아야 되고요. 네. 파쇼적인 제도들은 다 없애야 되겠죠. 네. 그것을 했고요.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인 뿌리 음.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또다시 파시즘이 재생할 수 있다. 그렇겠죠. 아우슈비츠가 반복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럼 그걸 제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거 어떻게 어렵죠. 내면에 어떻게 박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내면에 박혀 있는 거 어떻게 없애겠어요? 어떻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교육 개혁이라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교육.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예.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교육.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시즘은 결국은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서 전 구성원을 파시스트로 만든다 그랬죠. 네. 그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라는 게 뭐겠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게 학교겠죠. 학교. 학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 학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인 경우는 군대겠죠. 예, 이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네. 파시즘은 계속해서 재생되고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전형적인 그런 그래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시스트가 많은 거예요. 아니 설마 대한민국 교육이 파시스트를 길러내는 교육은 네.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네.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아니, 드릴게요. 아유, 그건 예, 아니겠지.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끔찍한 사실은. 이야기지. 강남 파락군 뭐 이런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히틀러 파시즘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선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독일에서 나온 교육 개혁의 모토가 이거예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걸 들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70년에 이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때부터 실제로 학교에서 일체의 경쟁을 금했어요.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일체 우열을 나누는 행위를 금했습니다. 예.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봐요. 이걸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90%가 붙어요. 그러니까 다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문을 열어준 거죠. 예. 예, 이것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경쟁을 시키지 않고 네. 고등교육까지 원하는 아이들은 다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죠. 예.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네. 왜 경쟁 교육을 야만이라고 했을까요? 왜 경쟁 교육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봤을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바로 히틀러 파시즘 때문이에요. 예,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히틀러는 세상을 어떻게 봤나요? 히틀러는 이 세계를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봤어요. 그리고 이 정글 안에서는 다윈의 법칙 이것이 관철된다고 봤어요. 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다윈의 법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다윈의 법칙은 자연 세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인간 사회도 똑같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회학자예요. 소셜 다윈이즘. 소셜 다윈이즘. 사회적 다윈주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우성이 되는 거네. 우성.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이 스펜서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가 누구겠어요? 히틀러였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이 세상이 다윈의 법칙에 나온 그것 이것이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돼. 뭐겠어요? 적자생존, 그렇지. 약육강식, 예. 자연도태 이게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다. 그 자의 섭리네. 그렇죠. 아이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순리다. 당연하다.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우리가 지배하고 더러 학대하고 때로는 학살했기로서니 그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심지어 피가 섞이면 안 되네. 그렇죠. 열성인자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우열을 계속 나누니까 아. 네? 우생학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히틀러의 세계관이었잖아요. 네. 예, 이제는 어느 정도를 이해하셨죠? 네, 네. 지금 네. 보니까 지금 파시즘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예요? 경쟁,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보고요. 어. 그 다음에 우열을 끊임없이 나누고요. 그래. 두 사람만 모여도 우열을 나누요. 맞아. 어느 놈이 우월한가, 어느 놈이 열등한가. 맞아요. 그리고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집에. 열등한 자가 복종하는 지배 복종 관계가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우열, 지배.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 것 같아요?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예? 후자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민주주의자한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세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하는 곳이죠. 거기서는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지배하는 곳이죠. 예. 그리고 말하자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인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자가 보는 세계 안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예. 서로 교류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게 민주주의자가 보는 세계잖아요. 네. 과연 한국 교실에서 12년 교육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까요? 저 학교 다닐 예. 때는 서울대 갈 놈하고 아닌 놈만 구분해서 그렇게.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애들을 볼 때 어. 성적으로 봐. 성적으로 그렇죠. 예. 나눠버린다고. 예.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사람을 완전히 성적이라는 우열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요. 네. 저희 때는 한 600명 정도였는데 한 학년이 그 당시에 시험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마다 학교 게시판에다가 1등부터 600등까지 맞아요. 그 성적을 그때도 그랬어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와, 그 야만이 계속됐네요. 예. 세상에. 그나마 제가 키가 작은데 높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 다행히 밑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 참 다행스러웠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저희 때는 우열반도 있었어요. 예. 우열반은 없어졌죠? 저희 있었어요. 이때도 있었어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못 느끼지만 완전히 파쇼적인 그러네. 이러한 행태가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교육이라고 느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는 어디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아,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병들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 예. 우열 나누는 거, 네. 경쟁하는 거, 맞아요.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거. 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너무 잘 받아. 전교 1등을 해. 제일 네. 잘했어 거기서. 그렇죠. 제일 잘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시스트가 될 확률이 가장 높네. 그렇죠. 어쩔 예. 도리가 없어.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 대체로 그 비율대로 파시스트의 농도가 강해져요. 그러네. 지금 서울 법대를 나온 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파시스트인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교육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지 않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항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서울법대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걸 저항한 아이들은 못 가죠. 못 가지. 예, 전 그래서 저항도 안 했는데 못 간 거고. 그랬어요? 가장 문제야 나 같은 대다수가 애들이. 그래. 저항하다가 예. 못 간 건 그나마 멋있다. 예. 저항도 안 했는데 못 갔어. 대다수가 그래. 패배자, 그래서 패배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네. 한국 사회 최고 엘리트들이 가장 뿌리 깊은 파시스트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렇다. 그 다음에 젊은 아이들이 쉽게 그러한 선동가들에게 휘둘리는 선동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런 파시스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동가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자극하면 아주 쉽게 선동에 포획되는 아주 취약한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야. 사실은 평시 같으면 그런 파시스트들이 민낯으로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못 나오죠. 예. 심지어 그렇죠. 똑똑하기 때문에 음. 싹 이렇게 맞아요, 화장을 맞아요. 해서 나옵니다. 진짜 맞는 거 같아요. 굉장히 거룩한 맞습니다. 것처럼. 예. 그럼요. 근데 전시가 되니까 화장 그냥 다 지우고 그렇죠. 드러낼 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네. 최고의 업적은 파시스트들이 민낯을 아, 드러내도록 그거는- 환경을 조성해 줬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윤석열 사태가 드러낸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여전히 후기 파시즘 사회다라는 걸 드러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세태에 대한 분석은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정말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그럼요. 고통을 또 국민들이 너무너무 절감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나마도 뭐 순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조금씩 생겨갈 텐데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예. 그건 다음 시간이에요, 아니면 오늘 함께? 예, 합니까? 제가 짧게만 네네. 말씀드릴게요. 예. 먼저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지금 생각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네네네. 선동과 판별 교육을 저는 다음 학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선동과 판별 교육. 선동과 판별. 예, 독일 말에선 데마고겐 페다고기 이런 말을 쓰는데요. 데마고그가 선동가예요. 그러니까 선동가들을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판별할 수 있게 그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독일에선 선동과 판별 교육과 미디어 교육을 같이 해요. 아니, 실제 교육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당연히. 아, 있다는 그럼요. 거예요? 예. 정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동과 판별 교육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선동가를 판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선동들이 확장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미디어 리터러시란 말 많이 하죠. 네. 굉장히 중시해요.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미디어를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선동가를 판별하는 능력. 이게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금방 우리가 학교에 도입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파시스트들을 민주주의자로 바꾸는 건 오래 걸리겠죠. 굉장히 이건 길겠죠. 중장기적인 목표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교육제도 전체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교실 자체가 파시스트를 기르는 온상이에요. 네. 온상. 예. 완전히. 지금 조금 전에 파시스트의 원리로 우리 교육이 이루어진다. 경쟁, 우열, 지배 이 네. 얘기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사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사들은 정치적 천민이에요. 정치적 천민이 어떻게 민주주의자를 길러요? OECD 38개국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걸 대부분 잘 몰라요.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정치적 시민권이 없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체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없죠. 일체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예, 없고 예, 예, 예. 정치적 피선거권도 없고요. 정치적 행위권도 없어요. 요즘에 이 교사들의 경우는 어디다가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 잘리잖아요.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정치적 천민이죠.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라는 이유로 정치 행위를 처벌받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럼- OECD 38개국 중에서 그래요? 확실한 이야기예요. 확실한 얘기예요? 이야기예요. 그래. 확인해 보세요. 와. 지금 대부분의 나라는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주체죠. 지금 독일의 경우는 지지난번 독일 의회에 640명의 의원이 있었어요. 네. 그중에 교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무려 81명이 교사예요. 81명, 13%가 와, 교사였어요. 어마어마하네. 교사가 법률가들 다음으로 독일 의회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직업군이 교사였어요.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도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뿐이 아니라 핀란드는 20%가 넘어요. 대체로. 교사 비율이 1위예요. 1위. 국회의원 중에. 우리나라는 너무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기하다. 한 명도 없으니까. 한 명도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사 출신은 있어요. 네. 현직 교사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 네. 퍼센테이지는 예. 교사 출신이 아니라 현직 교사를 그럼요. 말씀하신 거예요? 다 현직 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 텀하고 길어야 두 텀이에요. 다시 교직으로 돌아가서 교단에서 정년을 맞는 것, 그걸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그 우리랑은 굉장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나 많이 몰라.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대부분이 몰라요, 이런 걸. 그래서 사실은 이걸 국가별로 이 추이를 잘 들여다보면 교사들이 의회를 점유하는 비율과
그 나라의 민주적 성숙도가 거의 비례해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칸디나비아가 제일 높고요. 예. 20% 전후예요. 중부 유럽, 독일, 프랑스가 약 15% 전후고요. OECD 평균이 10%예요. 한국은 제로예요. 네. 한국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누가 금지시켜 놨을까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박정희. 그렇죠. 한국 사회 거의 모든 악의 근원은 박정희예요. 그래요? 정확히 맞췄어요. 박정희가 건지셨어. 1963년에 완전히 박탈시킵니다. 아. 이게 지금 60년이 더 됐어요. 63년이니까. 예. 와. 지금 62년 됐죠.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회복 안 하고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잘 네. 먹겠다. 왜냐하면 네. 노조 활동만 해도 약간 그 그렇죠. 교사들 노조 활동하면은 약간 그 빨강이 취급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럼요. 인식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님들도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 네, 그게 사실은 저는 많은 책임이 그에 대한 많은 원죄는 박정희에게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게 한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민주당이 이걸 해결을 안 하죠. 의지가 없어. 제가 여러 번 가서 강연했어요. 민주당 가서. 국회의원들 민주당이 대상으로. 의지가 없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벌써 한 서너 번 갔어요. 서너 번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를 당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이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정체성이다. 예. 네. 그런데 민주주의가 어디서 결판나는지는 알고 있냐? 어디서 결판나요? 투표장? 천만의 말씀. 교육이다. 교실에서 결판나. 교실에서 결판. 12년 동안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면 민주당은 영구 집권한다 그랬어요. 영구 집권. 예? 12년 동안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잘 길러봐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삼는 정당이 정말 영구 집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과연 민주주의자가 되겠는가? 파시스트가 되겠는가? 바로 여기에 한국 민주주의가 계속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180석, 190석 가지고 있는데 박정희가 박탈해 놓은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왜 복원하지 않느냐?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어이구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꼭 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그러니까 왜 안 한다고 분석을 하셨을 거 왜 아니에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왜? 잘 모르겠는데 왜 안 하지? 국민들의 인식이 취향 또는 인식에 영합하려고요, 이 사람들이. 알겠다. 국민들을 개몽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요즘 개몽이란 단어 좀 삼가주세요. 네, 물론. 예,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게 아주 잘못된 DNA를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길러져 왔다 맞아요.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음. 교사가 노조만 해도 약간 그렇죠. 빨강이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바꾼다? 역풍이 굉장히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정당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해야 될 그러한 정당인데 너무나 그 대중영합적이고요. 너무나 기회주의적이에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판하면 그 앞에서는 하겠다 그래요. 그러고 안 해요. 그러고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용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정치권에 대한 압박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국민들이 이런 강의를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한국의 교실이란 곳이 제가 조금 전에 파시스트를 만드는 온상이라 그랬죠. 예.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파시스트의 원리에 따라서 경쟁, 우열, 지배, 그죠? 네. 정치적 금치산자, 교사들이죠. 정치를 못하게 해놨어요. 예. 정치적 금치산자가 정치적 미숙아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게 교실이에요. 학생은 미숙아 취급하잖아요. 이미 다 큰 아이들도 미숙아 취급을 해요. 그 아이들이 뭘 알아? 이런 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나와요? 불가능하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이번 기회에 이러한 우리 잘못된 근원을 맞는데. 완전히 바꿔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이 정말 큰 중요한 과제고 시기입니다. 정말 큰 과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핵심적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예. 우리가 민주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파시스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널려 있고 게다가 특히 지배 엘리트, 파워 엘리트 대다수가 파시스트인 이유는 바로 교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정말 너무 와 완전 이해된다.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예.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네.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 한 발자국. 나는 이 온상이 학교라는 걸 오늘 처음. 그러셨어요? 네. 저희 그 부모님이 지금 예. 윤석열의 이 만행에 대해서 막 치를 떠는 분들입니다. 예. 너무너무 치를 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음. 물론 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지만 그렇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 뭐가 음. 너는 할 만큼 했다. 음. 이제 너도 너 살 길 찾아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패널들한테 말을 많이 뭐가 하지 마라. 그런 기회주의적인 거를 지금도 나에게 주입합니다. 우리 부모가 부모 우리 부모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46년생 최정주 씨, 52년생 전춘우 씨 아직도 그 그거는- 기회주의적인 것을 나에게 가르쳐요. 그건 뭐 기회주의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건 사랑이죠. 아들에 대한 그건 감정과 사랑이죠. 사랑이지. 예. 그거를 정말 이건 매일같이 얘기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예.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 DNA가 지금 뼛속까지 있는 거야. 우가 패널들에게 맡겨라. 그럼 그 패널들은 부모 없습니까? 그 패널도 부모 있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에요. 그 패널들도. 예. 갑자기 화가 나네. 아니, 화를 입을까봐 예.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실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다. 오늘 진짜 네,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최고야. 오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응축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짜. 예. 바쁘시겠지만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약속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김누리 교수님 네. 진짜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